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1회에서 3회 정기자기약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복습이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진공 중에 4m 간격으로 두 개의 무한평면 평판 도체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4쿨롱의 전하를 주어졌을 때, 자, 두 도체 간의 전위차는 얼마라고 했죠? 요거는 V는 입실론 분의 시그마 곱하기 D 해서 입실론 지금 진공이니까 이 제로하고 요거는 4예요. 시그마는 4 곱하기 D는 4m니까 4 해서 하면은 1.8 곱하기 10에 12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반지름 2m의 두 개의 무한히 긴 원통 도체 중심 간격 2m로 진공 중에 평행하게 놓였다. 요렇게 생긴 거는 요렇게 생긴 건 정전 용량이 뭐라 그랬죠? 파이 엡실론 ln a분의 b라고 그랬죠. 아니 d-a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파이 입실론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지름이 2mm라고 했죠. 이거는 0.002예요. 그래서 0.002분의 ln 0.002분의 2-0.002 하고 파이 엡실론 이렇게 계산을 하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0보다 크고 x가 0보다 큰 영역의 비유전율이 ER1은 3이고 x가 0보다 작은 영역의 비유전율이 ER2가 5인 유전체가 있다. x가 0보다 작은 영역, x가 0보다 작은 영역의 전개 E2가 20ax 플러스 30ay 플러스 40az일 때 x는 0보다 큰 영역에서의 전속 밀도는, 여기서 이제 전속 밀도 D는 엡실론 곱하기 2잖아요. 그러면 이 엡실론을 뭘 넣어주느냐, 요 문제인데, 이 2는 지금 줬잖아요. 그래서 엡실론 곱하기 20ax 플러스 30ay 마이너스 40az인데, 여기서 이거를 뭘 넣어주느냐, 요 문제예요. 근데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 그런데 0보다 작은 영역이 x에 있으니까 이 x에는 0보다 같은 영역이 있는 걸 넣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5를 넣어주는 거야. 5 곱하기 20 해서 100이 나와요. 그러면은 요거 100, 이 50, 이거 100, 5, 20 이건 아니야, 땡, 5, 20 이거 아니야, 땡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y와 z니까 그냥 x보다 큰 영역을 넣어줘, 그냥.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3을 넣어주고 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3, 3은 9에 90이죠. 90. 그 다음에 또 3, 4, 12, 120이죠. 부호는 똑같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같은 영역의 것만 같은 영역 거를 해주고 나머지는 다른 영역의 것을 곱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 2는 전속밀도 D 유전율 붕괴 세기는 그냥 기본식이죠. P는 D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곱하기 2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 4파이 암페어가 흐르고 있는 무한 직선 도체에 의해 자개가 4a인 점은 직선 도체로부터 거리가 몇 미터인가. 이거는 무한 직선 도체의 자개의 세기 식이 있어요. h는 2파이 r분의 i예요. 무한 직선 도체의 자개의 세기. 우리 뭐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 많죠. 근데 여기는 무한 직선 도체 자개에 의한 자개의 세기는 요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다 넣어서 풀어주면은 0.5m가 나옵니다. 자, 속도 V의 전자가 평등 자개, 이거는 많이 한 거죠. V의 전자가 평등 자개의 수직으로 들어갈 때 이 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운동하고 반지름은 자개의 세기에 반비례한다. 반지름은 반비례. 자, 그 다음에 자극의 세기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길이가 3m, 막대자석 120의 평등 자개 내에 자력선과 30도 각도 나오고 받는 힘이라고 하면은, 받는 회전력에는 회전력, 말은 다를 수 있는데 힘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앞에 거 3개를 곱해, 그냥. 앞에 거 3개를 곱하고 사인 30도 라고 하면은 1.44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옵니다.
인덕턴스의 단위와 같지 않은 것은, 인덕턴스의 단위와 같지 않은 것은, 또 이 인덕턴스 단위와 같지 않은 거 뭐라 그랬어? 남이 아니라 그랬죠. 남이 아니라 그랬어. 요거 아니야. 그리고 자스가 아니야. 자스. 남자스는 인덕턴스의 단위가 아니야. 남 아니고 자스 아니야. 남 아니고 자스. 남자스. 남자들이 아니야. 인덕턴스 이거 우리 인덕션에 우리 요리하잖아요. 아, 남자들이 옛날에는 부엌에 들어가면 뭐 떨어진다고 안 들어갔잖아. 가스불 안 켰어. 인덕턴스의 단위는 남자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나요? 이거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 못 하십니다. 꾸준히 이 소피 지구 생활을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자화율 x는 상자성체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값을 갖는가? 상자성체는 0보다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투자율은 뭐 떴죠? 투자율은 1보다 1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1보다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 10옴의 코일을 지나는 자속이 5 사인 10일 때 유도 기준적인 전류의 최대값은 몰라, 이해 못했어. 전류의 최대값은 근데 요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A. 설명은 거들 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개의 벡터 포텐셜을 A라고 할 때 도체 주위의 자개 B가 시간적으로 변화하면 도체에 발생하는 전개색이 E는,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전개색이 E를 물었으니까 이걸 답으로 하죠. 그러니까 항상 답이 이거더라고요.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반지름이 A인 접지된 고형 도체와 점전화가 유전율 엡실론인 공간에서 각각 원점과 D00인 점에 있다. 고형 도체를 제외한 공간에서 전개를 구할 수 있도록 고형 도체를 영상 전화로 대체할 때 영상 점전화의 위치는, 이 위치를 물으면 D분의 A 제곱이에요. D분의 A 제곱. 크기를 물으면 D분의 AQ예요. 크기는 D분의 AQ, 마이너스 D분의 AQ. 반대 방향에서 생기니까 위치는 D분의 A 제곱. 요거는 외워주시면 됩니다. 많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무한평면 도체 표면 아래에 떨어진 4쿨롱의 전하가 있다. 이 전하에 받는 힘의 크기는, 이거는 이게 무한평면 도체가 나오면은 이게 1m 떨어진 곳에, 그러면 이거는 2배가 되잖아요. 영상전화법을 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m면은 여기 1m 더 가가지고 1m. 그래서 총 2m가 돼요. 우리가 그 구도체, 그 구의 힘은 어때요? Q 제곱을 4파이 엡실론 하고 R의 제곱인데 이게 2니까 4가 되는,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의 제곱. 그래서 결국은 4, 4, 16. 4쿨롱이 전하니까 4 곱하기 4 분의 4, 4, 16, 16 파이 엡실론 해서 이제 구해주면 3.6, 10의 10승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요거는 뭐라 그랬죠? She needs banana. She needs banana.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은 유전속의 분포에서 엡실론 1과 엡실론 2의 관계는 유전속, 전속 또는 전속선, 이게 속이 나오죠. 속이 나오면은 유전율이 큰 곳에 집속을 한다고 그래요. 유전율이 이게 큰 곳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 이 1보다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무손실 매질에서 고유 임피던스, 요거 뭐 Z0라고도 하고, 어쨌든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에타가 60파이, 비투자율이 뮤 S는 1, 자개 H는 어쩌고 저쩌고 일 때 각 주파수는, 이제 각 주파수를 구하는 건데, 각 주파수는 오메가잖아요. 오메가를 구하는 거예요. 오메가는 V는 베타분의 오메가예요. V는 베타분의 오메가인데, 요것은 엡실론 뮤, 루트 엡실론 뮤분의 1이에요. V는 루트 엡실론 뮤분의 1은 베타분의 오메가입니다. 근데 이 오메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타는 여기서 얼마냐면, 베타는 Z 앞에 있는 상수가 베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1이잖아요. 1. 그러면 오메가는 엡실론 뮤분의 1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아나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 가르쳐 드려도 엡실론 제로와 엡실론 제로와 뮤 제로는 아시잖아요. 엡실론 제로, 뮤 제로는 알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또 아는 게 뭐예요? 또 알아야 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엡실론 S, 뮤 S를 모르잖아. 근데 지금 준 게 뭐냐? 뮤 S는 1로 줬네요. 얘는 1로 줬어. 얘는 뮤 S는 1이야. 얘는 1로 줬어. 1로 값을 줬어. 모르는 거는 엡실론 S를 몰라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는 임피던스 에타 60 임피던스 종이를 갖고 올까요? 이것도 이해를 했어. 그래가지고 좀 자세히 종이가 어디 있나? 아이쿠, 종이가 어디 있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타가 60파이죠. 에타가 60파이예요. 그럼 에타는 뭔가요? 에타가 이 고유 임피던스, 이게 임피던스를 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럼 이 임피던스는 뭐예요? 임피던스는 E를 H로 나눈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EH 나눈 게 뭐였죠? 이거는 또 엡실론을 이렇게 뮤를 이렇게 요거랑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싶어? 뭘 알고 싶냐고. 그러면 이게 어쨌든 60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60파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결국은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분의 뮤 S잖아요. 이게 60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알잖아. 이게 뭐 120파이인가 그랬나? 120파이 곱하기 아까 우리 뮤 S는 1이라고 그랬죠. 입실론 S는 분의 1이 60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가면은 입실론 S분의 1은 2분의 1이 되잖아. 파이는 없어지고. 그러면은 요거는 1이 똑같으니까 이건 루트 1은 그냥 1이니까. 그러면 루트 엡실론 S는 2분의 1이 되니까 엡실론 S는 뭐가 되겠어? 이건 4가 되겠죠. 그래서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다 깨달았어. 그러면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봐요. 계산을 해보면은 0.5 곱하기 10의 8승이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요거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엡실론 제로 분의 이거 해주면 되잖아. S 다 알잖아요. 그리고 하시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7번 막대 철심 있다. 단면적이 이렇고 길이가 이렇고 빗줄이 이렇다. 이 철심의 자기저항은 약 몇 ATM인가? 요건 자기저항은 뭐예요? 자기저항은 뮤 S분의 L이잖아요. 그러면은 S 단면적 알죠? 그 다음에 길이 5.28 알죠? 그 다음에 투자율 뮤 제로 곱하기 비투자율 알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8.48 곱하기 10의 3승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진공 내의 전위함수가 V는 X제곱 플러스 Y제곱과 같이 주어질 때 점 2,2,0에서 최적 전하 밀도로는 얼마인가? 요거는 라블라 제곱 V는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 로 V예요. 근데 이 라블라 제곱 V란 거는 이거를 V를 두 번 미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 미분을 하면 4가 나와요. 그리고 이 4는 두 번 미분하면 4가 나와.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4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4는 요거 알잖아. 요거는 우리 많이 한 거잖아.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 V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공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로잖아요. 그럼 로를 이렇게 나머지를 넘기면은 마이너스 넘어가고 엡실론 넘어가서 마이너스 4 엡실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많이 했죠. 누설 전류 뭐 어쩌고 나오면 C분의 로. 근데 요 형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세요. 계산 문제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CV를 로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자기회로 전기회로 대응으로 틀린 것은 투자율은 도전율에 대응이 된대요. 근데 왜 우리가 투자율 대신에 그거 유전율 넣잖아요. 근데 왜 도전율에 대응이 되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전율에 대응이 된다고 합니다. 벌써 15분. 자,
자, 라디오 평면파 주파수를 700Hz라고 할 때 이 평면파가 콘크리트 벽 입실론 S의 5속을 지날 때 전파 속도 V는 아까 했죠. 전파 속도 V는 입실론 뮤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요거 다 주어졌죠? 그죠? 엡실론 S 줬고 뮤 S 다 줬고 그러면 구하실 수 있겠죠. 여기 넣어가지고 요 식에 넣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1.34 곱하기 10의 8승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유전율, 엡실론 투자율, 뮤인 매주 중에 중물 주파수 F의 전자파가 전파되어 나갈 때의 파장은 요것도 요 뭐냐 그거 있잖아요. V는 람다 F예요. 이게 루트 엡실론 뮤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파장을 묻는 거잖아요. 그럼 람다는 F 엡실론 뮤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개 벡터 포텐셜은 아까 이거 그래서 전개 똑같은 문제죠. 그러면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A.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코로나 방전이 이게 코로나 방전이 어떻고 뭐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어려운 틀렸는데 이게 그냥 전개라는 말이 있으면 이걸 E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체 표면 작용하는 힘 도체 표면에 작용하든 뭐 어디에 작용하든 힘이라 그러면은 그냥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힘, J, 그죠? J는 요거는 이게 표면에 작용하는 힘은 뉴턴 퍼 메타 제곱이고 뭐 최적이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뭐 이러면은 또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갖고 2분의 1 엡실론 엡실론 이게 공기니까 엡실론 제로 2 제곱 해가지고 요 2 제곱하고 요건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하면 54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두 장의 무한 평판 도체를 4m 간격으로 cm의 간격으로 놓은 후 평판 도체 간에 일정하게 전개를 인가하였더니 평판 도체에 이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 밀도가 생겼다. 이때 평판 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정전 응력은 약 몇 뉴턴 퍼 메타 제곱인가? 이거는 이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하 밀도가 로잖아요. 이게 로야. 로 S야. 로 S는 D랑 같잖아요. 정전 능력은 힘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이 여러 개 다르게 나와도 결국은 우리가 힘, 단위 표면당 힘 구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도체노 별 말이 없으니까 이것도 공기 중이겠네. 그러면 2 뮤분의 1, 이 로는 D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로 S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위가 중요해요. 단위가 이게 마이크로 쿨롱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센티미터야. D는 상관이 없지 않나요? 어쨌든 이게 마이크로 쿨롱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이게 단위를 좀 주의를 하면 0.26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 두 개, 이게 단위가 안 중요할 때는 다 숫자가 다를 땐 단위가 안 중요하겠죠. 근데 숫자가 이거랑 이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단위만 다른 거잖아. 이럴 때는 단위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2는 I 플러스 2J 플러스 3K 표시된 전개가 있다. 이거는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하는 1. 이거는 여러분, 이것도 단위가 중요해요. 이것도 왜 이거를 이렇게 했냐면, 자, 이것도 보세요. 이거는 지금 1이라는 건 뭐예요? 1이라는 건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잖아요. 그럼 이 힘이라는 건 Q 곱하기 2 곱하기 Q 곱하기 2가 힘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동한 거리예요. 그러면은 Q는 어디서? Q는 0.01이죠. 0.01 곱하기 지금 마이크로 쿨롱이니까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줘야 돼요. 곱하기 지금 E는 I 플러스 2J 플러스 3K 곱하기 지금 거리 R 3I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3I를 곱하면 요거는 이 J랑 요거는 이게 곱하면 0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곱하기 이건데, 그래서 이거를 찍었다가 하지만 여기 이걸 놓친 거예요.
여기 센티미터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해줘야 돼. 그래서 결국엔 답이 응? 그래가지고 10의 마이너스 2승을 해주면 답이 하여튼 요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7번 무한평면 도체로부터 거리 A인 곳에 점전화 Q가 있을 때 이 무한평면 도체 표면에 유도되는 뒤에 또 똑같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보자고요. 점전화 Q가 있을 때 무한평면 도체에 유도되는 면밀도가 최대인 점 전하밀도는 이것도 역시 이거는 그냥 이걸 외워줘야 돼. 무한접지 평면과 점전화는 이 제로는 마이너스 2파이 엡실론 A 제곱분의 Q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전하밀도는 입실론을 곱해준 거죠. 그러니까 입실론은 없어지고 결국은 2파이 A 제곱분의 Q예요. 이거는 그냥 기본 문제니까 외워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너무 어떤 때는 사고 어떤 때는 이라서 너무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자극판에 놓여 있다. 이때의 자극판사의 자속 밀도를 B자기, 이거는 기본 식이죠. 2μ분의 1 B제곱. 그 다음에 강자성체의 자속 밀도는 B 크기와 자화의 색이 J 크기 사이에는 J는 B 곱하기 1 마이너스 뮤 S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에다가 뭔가를 빼가지고 곱해주니까 J가 조금 작겠죠. 그래서 J는 B보다 약간 작아요. 이게 답입니다. 코일로 감겨진 자기 회로의 철심의 투자율을 뮤라고 하고 회로의 길을 L이라고 하고 이 회로의 일부의 미소 공급 LG를 만들면 자기 저항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이거는 뭐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약분을 하면 되는데 그냥 외우세요. 1 플러스 일단은 LG가 위에 와요. 이 공극이 위에 와. 미소 공극 LG가 위에 오고 아무래도 L이 크잖아요. 큰 걸 밑에 보내. L이 크니까 밑에 보냅시다. 그리고 공기중이 더 크지 않아요? 공기중을 밑에 보냅시다. 그래서 공기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공기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시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기 중에 뭐 요거 공기하고 L하고 분의 뮤 곱하기 LG. 자, 그 다음에 비유전율이 입실론 R이 10인 유전체 내의 전기의 세기가 5V일 때 유전체 내의 전하밀도는 뭐예요? 전하밀도는 D랑 똑같죠. D는 뭐야? 입실론 곱하기 2잖아요. 그러면은 입실론 S 곱하기 입실론 제로 곱하기 2잖아요. 그러면은 입실론 R이나 입실론 이게 10이래. 입실론 S가 10이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전기세가 5니까 50이잖아요. 50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많이 한 거죠.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전율이랑 C 제로 평행판 공기 커피시터가 있다. 두 판 사이 그 방의 평행 절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정전용 1 플러스 입실론 R분의 2 입실론 R C 제로라고 했죠. 그러면은 각각 입실론 R로 나눠주면 답은 요거랑 같은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폐곡면 나오면은 가우스가 막 이게 곡면을 막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가우스. 자, 그 다음에 앞전기 현상에서 분극의 응력 동일한 방향 하면은 종효과. 그 다음에 수직이라고 하면은 행효과. 자, 상자성체에서 자화율과 투자율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자화율은 0에서 왔다 갔다 하고 투자율은 1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투자율이 더 크겠죠. 근데 이건 왜 안 될까요? 어쨌든 투자율과 자화율, 투자와 자화율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지름 A인 도체구에 전하 Q를 주었다. 도체구를 둘러싸고 있는 유전체의 유전율이 입실론 S인 경우 경계면에 나타난 분극 전하는 어떻다고 했어요? 여기 오는 게 요거예요. E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이 와요. 그래서 앞에 거는 뭐 비슷한 그냥 Q가 올 때도 있고 4파이 몰라. 하여튼 요거. 그 다음에 평면 전자파가 유전 엡실론 투자율 뮤인 유전체 내를 전파한다. 전개의 세기가 E는 이 어쩌고저쩌고 이라면 전개의 세기 H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고유 임피던스 아까 요 에타라고 하기도 하고 Z라고 하기도 하는데 에타는 E 나누기 H잖아요. 이거는 엡실론 분의 뮤예요. 그러면은 지금 H를 묻는 거잖아요. H를 묻는 거니까 이쪽으로 옮겨지면은 H는 E 곱하기
뮤분의 엡실론이잖아요. 그래서 뮤 곱하기 엡실론이 돼 있는 거 요거 3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야 돼.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어야 돼. 나머지는 변화가 없잖아. 이거 왜 변화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가 그대로니까 왜 변하겠어요? 변이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변하겠죠. 이건 그런 말이 없죠. 자, 그다음에 전속 밀도가 D는 뭐 어쩌고 복잡해. 일때 전속의 단위 최소 모를 땐 0이야. 모를 때는 0. 자, 그다음에 철도 궤도 간 거리가 1.5이며 궤도는 서로 절연되어 있다. 열차가 뭐 요런 건 필요 없어. 뭐 절연이 되고 나발이고. 열차가 매시 이건 속도죠. 뭐 속도로 달리면 지구 자개 수직 불력 수직이다. 이게 90도란 얘기죠. 90도. B 뭐뭐를 이게 그냥 B야. 절단할 때 두 궤도 사이에 발생 기전력. 기전력이 힘이잖아요. 힘. 그러니까 여기 각도를 주고 힘을 물었잖아요. 그러면 앞에 세 개를 곱해서 사인 시타를 해주잖아요. 근데 사인 시타 90도니까 그냥 1이니까 신경을 안 써도 돼. 그러니까 1.5 곱하기 그런데 이건 초속을 해줘야 되잖아요. 초속이니까 6006 하고 이거는 시속이니까 60 곱하기 60을 해줘야 돼. 초속으로 하기 위해서. 곱하기 이거 B는 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해서 답을 내면 3.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말이 복잡해서 다른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똑같은 문제였어요. 각도 나오고 힘 나오면 무조건 3개 곱하고 사인 시타. 자, 그 다음에 인덕턴스 20인 코일에 흐른 전류가 0.2초 동안 2A에 변했다는 자기 유도 현상에 의한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이거는 E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이게 근데 미리헬리잖아요. 미리헬리. 그러니까 E는 마이너스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DT는 0.2분의 2 해가지고 답이 0.2입니다. 자, 그 다음에 3회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반지름 R인 무한정 원통형 도체 전류 세기가 균일하게 흐를 때 도체 내부에서 자개의 세기는 원통 중심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대요. 외부에서는 반비례, 외부는 반비례, 내부는 비례. 자, 그 다음에 두 장의 무한 평판 도체를 4cm 간격으로 놓은 후 도체 간에 일정한 전개를 인가하였더니 평판 도체 2 마이크로쿨롱의 전하 밀도가 생겼다. 이때 평행 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정전 응력은 약 몇 뉴턴 퍼 메터인가? 이거는 아까 했죠? 아까 여기 정전 응력은 로 S는 D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2분의 엡실론 로 S의 제곱. 그렇게 해서 이게 마이크로쿨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주시고 계산을 해보면 0.226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B2 자율 뮤 R이 800, 원형 단면적 S는 10, 평균 자루 길이가 L은 16파이 마이너스 2일 때 황상 철심 600회의 코일을 갖고 코일에 1A 전류를 흘리면 이거 내부 자속은 파이잖아요. 파이는 L분의 뮤 SNI라고 했죠. 뮤 SNI 요거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자, 평행 상태에서 도체의 전하 분포와 전개에 관한 성질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도체 내부는 전개가 0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전개, 요거는 요게 점 2,4를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방정식. 요거는 이걸 넣어서 성립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성립한 게 2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2. 요게 성립합니다. 액체 유전체를 넣은 콘덴서 용량 20 마이크로페럿이다. 여기서 500V의 전압을 가하면 누설 전류 나왔죠. 누설 전류를 구하는 식은 뭐였죠? CV는 로 엡실론이죠. 그래서 C는 얼마야? 20 곱하기 V는 500을 로는 얼마죠? 10의 11승 곱하기 비유전율 곱하기 요거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 하면은 구하실 수 있겠죠. 그럼 5.13이 나옵니다. 자, 평균 반지름이 20, 단면적 S는 권선수가 500에 흐르는 어쩌고저쩌고 내 세기는 자개의 세기는 이건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철심 내부의 자개의 세기 이거는 H는 2파이 R NI예요. NI 자개의 세기 2파이 R NI 2파이 R NI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2파이 곱하기 0.2분의 500 곱하기 4 하면 159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림과 같이 발전기의 자극의 극성 중 N극은 어느 것인가? 이게 나오는 곳이 N극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오는 곳이 N극.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B에서 나와요. B에서 나와서 D에서 나오고, B에서 나와서 D도 나오고, B도 나오고. 그래서 B와 D입니다.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는 맥스웰의 전자계 기초 방정식에 해당되는 것은 요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로테이션 H는 I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다이버전스 D는 로, 다이버전스 B는 0, 요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요거는 실수로 틀렸어요. 실수. 자, 평등 전개 중, 전개 나왔죠. 속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속은 큰 곳으로. 근데 속 안 나오면 작은 곳으로 직결합니다. 그럼 뭐가 작겠어요? 이게 작겠죠. 이 원이 작겠죠. 그래서 이 원이 이 투보다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아까 한 거니까 2번 2C0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요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자유공간을 진행하는 전자기파 전개와 자기의 위상차는 위상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률, 유전율 요거는 읽을 필요도 없어. E1 사인 시타 1, E2 사인 시타 2, D1 디스코라 그랬죠. 디스코. D1 코사인 1, D2 코사인 2, 탄젠트 2분의 탄젠트 1, E2분의 E1. 이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는. 모르면은 이상한 거야. 자, 이거는 자극의 색이 10-6승 길이 3cm 막대 자석을, 이거 뭐라 그랬어요? 각 나오고 힘 나오면 앞에 3개 곱해주고 사인 30도. 그러면 1.44 곱하기 10-5승.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시간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패러데이. 시간 나오면 패러데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된 기전력의 방향은 렌치가 유도를 잘해. 유도된 기전력 방향은 렌츠. 자, 그 다음에 전개의 색이 포인팅 벡터는 P는 E 크로스 H. 포인팅 벡터는 E 크로스 H.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포인팅 벡터는 E 크로스 H. 자, 그 다음에 납이 2kV이고 정전 용량이 각각 0.01, 0.02, 0.04인 3개의 커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내압은 몇 볼트인가 했을 때 요거는 0.01분의 1, 0.02분의 1, 0.04분의 1분의 0.01분의 직렬이네요. 직렬. 그렇군요. 1분의 1 곱하기 2000을 하면 직렬일 때 그렇다는 거군요. 어쨌든 2000을 하면은 이게 곱하기 2000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곱하기 이게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뭐 C1이라고 하죠. 이게 C1을 올렸으니까 을 하고 이게 얼마냐면 아니 이게 아니라 전체 내압 C를 하면은 여기에 각각 내압이 2000이에요. 2000. 그러니까 요거 0.01분의 1 플러스 0.02분의 1 플러스 0.04분의 1분의 요거 C1 곱하기 이게 C1 어쨌든 몰라. 하여튼 요걸 하면은 이게 각각 내압이 이게 전체 C0라고 하자고요. 이게 전체 하면 이게 2000이 나와. 이걸 계산해주면 350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N의 강의 한산 코일 단면적 S가 평균 길이가 L이고 코일의 건수를 반으로 줄이고 인덕턴스를 일정하게 하려면 인덕턴스 L은 L분의 뮤 SN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건수를 반으로 줄이면은 여기 2분의 1의 제곱이 되니까 L은 4분의 1배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내원통의 반지름, 외원통의 반지름이면 B인 동축 원통 콘덴서에 내외 원통 사이에 공기를 넣었을 때 정전율 C0였다. 내외 반지름 모두 2배로 하고 공기 대신 비유전율 3인 유전체를 넣었을 경우의 정전율령은 이거는 이게 용량 어떻게 돼요? lnA분의 B분의 2파이 엡실론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아래 위로 약분이 돼서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엡실론만 3으로 3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3C0가 됩니다. 자기 인덕턴스 L1, L2인 두 코일의 인덕턴스 합이 20인 경우, 그러니까 L1 플러스 L2가 20이에요. 그럼 다 더해서 20은 되죠. 그런데
지금 결합계수가 0.75, 결합계수가 0.75고 결합계수 0.75되고 고유 결합을 했을 때 상호 인덕턴수가 6이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결합계수 K는 루트 L1 곱하기 L2분의 M1 상호 인덕턴스 M이잖아요. 그러면은 0.75는 6, 여기 6이라 했으니까 루트 L1 곱하기 L2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L1 곱하기 L1 이걸 풀어주시면은 L1 곱하기 L2는 64가 돼요. 그럼 이 중에서 곱해서 64가 나오는 거는 3번이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러면 여기